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미니멀리즘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집콕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구를 바꾸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해서 가능하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예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진도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사진을 원하게 되죠. 일반 대중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멀리즘 사진을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표현되어야지만 미니멀리즘 사진이고, 또 미니멀리즘 사진의 작가는 어떤 작가가 있고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으며, 또 미니멀리즘을 우리가 이제 촬영할 때 어떠한 촬영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제 미니멀리즘의 우리 거리 사진 찍을 때 건축 사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포토샵에서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5개 섹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미지는요, 10월호 지금이죠. 2020년 10월호 월간 사진에 제가 이제 그 기고를 하고 있는 사진 속 미니멀리즘이라는 형태로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게재하면서 이제 지면상 다 이렇게 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시간으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이 보통 볼 때 사진이 담백하다, 깔끔하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진에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게 한다, 이런 사진.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케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공명, 감명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의 대표적인 표현법을 우리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앞서서 제가 이제 기고한 월간 사진의 시오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희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조효선 작가님의 전봇대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허공에 전봇대만 굵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전봇대의 느낌이 들어갔죠. 물론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효선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있는 전봇대, 그다음에 이제 그 전봇대에 어릴 때 까치가 와서 이렇게 울어대는 날에는 어김없이 편지가 왔다라는, 우리가 이제 까치가 소식을 전한다, 그다음에 편지가 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즉 이렇게 시골에 있을 때 전봇대 안에 앉아 있는 까치, 그리고 기쁜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봇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봇대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부분을 소통하고자 해서 이제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전봇대 촬영을 할 때 하늘 배경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미니멀리즘이죠. 이제 피사체가 단순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 그 서론에, 하얀색 서론에 어떤 초가집과 정보산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심플한 구성을 하게 돼서 미니멀리즘의 표현법을 사용한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진은 김현재 작가의 고요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서 보시지만 담백하죠. 담백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뭐가 보이나요? 의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의자들이 물이 되게 평온하게 보이죠. 이제 장로추를 사용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요한, 평안한 이런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가에 있는 의자들, 이제 썰물, 밀물이 들락날락 할 때 장로추를 보통 1분에서 한 5분 정도 사이에 장로추를 주면서 찍다 보면 물이 저렇게 고요해지죠. 물론 저런 기법들을 가장 잘 썼던 작가가 앞에서 설명했던 마이클 케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현재 작가는 이 사진에서 그 의자라는 거, 즉 자리라는 거 자체를 기본으로 포매팅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리, 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는 자리가 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의자인데요. 그 의자 자체인데 그 의자 자체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로줄을 이제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체, 오브젝트 자체만을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 기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장로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작품은 잡지에 실렸던 작품들입니다. 박희대 작가의 호전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호전몽이라는 것 자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작가는 저희 이제 사진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삶이라는 게 호접춘몽인과 같다. 한 차례의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할 때 이제 갑판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연인들의 모습, 부부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그 즐거운 한때 또는 그들의 어떤 증오 또는 기쁨, 사랑 이런 인간관계 자체를 마치 한순간의 꿈처럼 보여주고자 이제 찍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을 써가지고 단순화시켰죠. 구성을 단순화시켰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울에 반영되어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흑백의 대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단순한 처리를 하면서 미니멀리즘 표현법으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10월호에 소개됐던 월간사진 10월호에 소개됐던 미니멀리즘 사진 속에서의 미니멀리즘적 표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잠깐 드렸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미니멀리즘 사진이라는 게 무엇이냐? 미니멀리즘 사진의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요불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말이죠.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미니멀리즘 사진은 그렇게 담백하고 단순하다라는데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수협에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 바다라는 그 매거진에 제가 그 바다 사진을 좀 찍어놓은 것들을 미니멀리즘하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게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미니멀리즘 사진은 되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찍으시면서도 이게 미니멀리즘적 표현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니멀리즘 사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좀 돕고자 합니다. 미니멀리즘 사진은 우리가 말하는 색과 모양과 선 그리고 질감 같은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하죠. 그 구성 요소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기법이죠. 이 기법은 현대 그 예술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법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니멀리즘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해석과 의미는 감상자에게 이렇게 작품 인식을 통해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석의 부분에 여러 가지 갈래를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주제가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흐려지기도 한다.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니멀리즘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이외의 예술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 한 가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회화나 건축, 우리가 이제 실용생활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서 미니멀리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되게 미니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은 원래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가지고 단순함, 간결함을 추구하는 표현의 흐름으로서 한때 되게 유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자체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생활에 접목이 되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것은 트렁크 하나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그 넓은 빈 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극대화된 이제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술에서도 기교를 아주 최소화시키구나. 그다음에 이제 사물의 가장 기본을 표현할 때 현실과 작품의 차이가 최소화된다라는 데서 출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반추상주의 운동의 반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술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는 건축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도 미니멀리즘,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순하면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의 경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즘의 전통을 몇 가지 키워드로 가져온다면, 시각의 단순화, 그다음에 주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소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프레임 내에서 싹 걷어내는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미니멀리즘 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 사진은 가능하면 깔끔한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 즉 그 사진을 보는 관람자에게 특정한 지점으로 시선, 특정한 대상체,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으로 시선을 가져가게 하면서 그 자체를 강조해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사진으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대문 DDP 가면 많이 찍으시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결국 뭐죠? DDP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흰색으로 이렇게 복도가 온통 벽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정한 컬러를 입은 어두운 컬러를 입은 사람이 지나갈 때 촬영을 해놓으면 담백해지죠. 걸어가는 사람만 표현이 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단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떠 있는 어떤 무슨 보트라든지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부분을 찍어놓으면 되게 담백해집니다. 그래서 다 제거시키고 내가 감상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줘서 조금 더 주제성을 좀 강조하거나 시각적 단순화를 통해서 아름다움, 미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표현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화에서의 표현법도 기본적으로 입체감이나 원공감, 그다음에 공간감 등의 요소를 없앤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담백하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입체감이나 원공감, 공간감을 없앰으로 인해서 담백하게 평면적인 형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화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극도로 표현을 억제하고 특별한 주제나 연관된 소재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지극히 엄격하고 소극적인 화면을 만들어내면서 보는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또는 단순미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줄무늬 또는 격자무늬를 이용해서 어떤 페인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색도 흰색, 빨간색, 검정색 이런 단색을 사용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조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럴수록 이제 보는 사람들, 대중들은 매우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면 되게 다양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의 환원적 측면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인 것의 반작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옆에 제가 푸른색 하나를 나눴는데, 저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단색화라는 명칭으로 발전이 되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같은 시각 예술인 미술이나 조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측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작가 중에 도널드 저드라는 작가가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빈 공간에 소파와 의자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그 부분들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한다. 우리 속에는 공존한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하면서도 표현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작가는 우리 대한민국 작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을 보면 홍콩 경매 시장에서 뭐 80몇 억에 팔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유명한 대표적인 화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모노와 모노 또는 모노 사이의 인간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점이나 선 또는 바람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점은 기본적으로 무한을 상징하고요. 선은 시간의 응축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우환 작가님의 작품에는 선으로부터 또는 점으로부터 이런 식의 이야기 제목을 가진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무한한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도 하죠.